수칙에서 중요한 부분 볼게요. 민법에서도 여러분 시험이 나오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그 235조 거기 등기에 효력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그 부분 이제 볼 건데 지금 우리 등기부에 여러분 볼게요. 이렇게 소유권 보존 이전 전세권 저당권이 행해졌죠, 그죠? 이런 등기 행해지면 법이 우리들한테 6가지 이제 효력을 인정을 해줘요. 그 이제 등기 효력 해가지고 이제 등기는 이렇게 종국 등기와 예비 등기로 나눠주는데 뭐 그런 필요 알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예비 등기 우리 가등기라는 게 하나 있는데 아까 가등기는 좀 전에 배웠죠. 다른 효력이 하나도 없고 가등기 따라도 소유권이 변동이 안 됐죠. 아까 무슨 효력만 있었어요? 그렇죠, 순위 효력. 다른 효력은 가등기에서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반 이제 뭐 보존, 설정 이런 등기 되면 8가지 효력을 인정해 주는데 첫 번째는 이제 물권을 변동시켜주고 두 번째는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는 게 있고요. 세 번째는 대항력이라는 게 있고 네 번째는 후등기 저지력, 다섯 번째는 권리 추정력,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점유적 효력인데 이 중에서 이 2가지 효력이 이제 중요해요. 이 2가지 효력이 순위 확정적 효력과 권리 추정력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대표 선수가 물권을 변동시켜주죠. 우리 민법 아까 했잖아요. 186조에 그죠? 법률 행위, 계약으로 인한 부동산의 물권 변동은 뭐 해요? 등기에 효력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이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요. 갑에서 을 앞으로. 자, 우리 등기는 우리가 여기 신청서 갖다 주면 등기소에서 접수하고 심사를 하죠. 통과되면 이제 등기부에 기록하고 등기한마다 자기 책임하에서 등기를 마쳤다고 해서 고유한 번호가 있는데 이걸 식별 부호를 요럴 때 이제 등기를 마쳤다 표현을 쓰고요. 그리고 새로운 권리자들한테 이제 요 권리증이라는 요 등기필 정보라는 것을 주면 등기가 마친데 이 과정 중에서 소유권이 바뀌는 시점이 있는데 언제 바뀌냐면 이렇게 마친 것을 조건으로 접수한 때 접수한 때 등기는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접수하고 내일 등기해 놓을 수 있죠. 그래서 등기는 오늘 접수한 때 그 효력이 있다는 거예요. 꼭 하나 먼저 볼게요. 자, 우선 교재 235조 가보세요. 그 물권 변동적 효력 이렇게 써 있죠. 동그라미 1번.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뭐 해야? 등기해야만이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행 부동산 등기법은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뭐한 때부터? 그렇죠.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 다른 거 안 봐도 됩니다. 자, 그 D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여러분 잠깐 그 오른쪽에 기출이라고 써 있죠. 그 기출을 한번 볼게요. 위에 기출이 있어요? 그 30 위에 기출 위에 기출. 235페이지 기출이 있죠? 네, 보세요. 자, 등기한이 등기를 마친 경우 그 등기는 등기를 마친 때부터 효력이 있어요? 아니죠. 뭐 한 때부터? 그렇죠.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있지. 마친 때부터 효력이 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기출이 있잖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지면 을은 등기 신청을 뭐 한 때? 그렇죠. 접수한 때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D페이지에 대항력이라고 나오는데 이 대항력이라고 표현이 나올 때는 꼭 누가 나오냐면 제3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우리 등기부에 등기된 내용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대항력이라고 하는데요. 대항력이 발생한 등기는 우리가 채권에서 임차권하고 판매권하고요. 물권에 우리가 임의적 기록상 있었죠. 약지 보이기, 존속 기간 이런 것들은 등기되면 등기된 내용을 제3자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라는 걸 발생하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환매라는 걸 배웠었잖아요. 갑이 이 물건을 을한테 팔아가면서 그죠? 다시 사오고 그럼 환매 등기해 놓을 수 있었죠. 근데 환매 등기된 거 제3자가 사갈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사갈 때 등기부 보고 사간다고 그랬죠. 내가 지금 사가더라도 5년 지나면 갑한테 2억 5천만 주고 팔게 된 물건이니까 이렇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환매는 이렇게 등기되면 이 등기된 내용을 당사자가 아니라 이렇게 제3자들한테 주장할 수 있는 대항적 효력을 발생하고요. 자, 임의적 기록상은 뭐 기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이 을하고 좀 전세를 설정했거든요. 존속기간을 3년 이렇게 했었어요. 근데 전세가 등기된 집 제3자가 사갈 수는 있죠.
제3자가 사갈 때 등기부 보고 사겠죠. 아, 내가 지금 사가더라도 3년 동안에는 요 을한테 이 집을 살게 약속이, 전세 살게 약속이 되니까 알려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임의적 기록 사항도 이렇게 등기부에 적히면 요 내용을 제3자한테 넘어갈 때 그걸 주장할 수 있는 효력을 무슨요? 그렇죠. 대항력이라 합니다. 그래서 대항력이 나오면 꼭 제3자라는 게 나와요. 자, 그래서 거기 볼게요. 236조 동그라미 1번. 등기를 하지 않으면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채권적 효력을 가지지만 등기되면 제 누구한테? 3자에게 대해서도 그 등기된 사항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데 이런 효력을 대항력이다. 그럼 어떤 느낌이냐? 2번. 부동산의 환매권이나 임차권이나 공유물 분할 특약은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등기법상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 그 존속 기간이나 지료, 이자, 지급 시기 등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한 사항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걸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이라고 했죠. 당사자가 합의한 일정한 사항, 이것도 이제 임의적 기록사항도 등기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고. 예, 세 번째 효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뒷페이지 먼저 잠깐 가볼게요. 239쪽에 다섯 번째, 점유적 효력이라고 써 있죠? 예, 그걸 먼저 볼게요. 이 점유적 효력은 어디서 나오는 효력이냐면, 등기부 취득서에서 나온 효력이에요. 여러분, 아까 일반 점유 취득서는 몇 년 동안 점유해야 되죠? 20년. 근데 등기부 취득서는 나중에 10년이거든요. 여러분 등기부에 10년 동안 이름이 올라가 있으면 여러분이 그 부동산을 10년 동안 점유한 것처럼 인정해줘요. 그래서 일반 점유 취득소 20년이 등기부 취득소에서는 이렇게 10년으로 점유기간을 10년으로 이렇게 단축시켜준 효력을 등기의 무슨적 효력? 점유적. 그럼 결론 하나만 기억하세요. 우리 등기법에서 이 점유적 효력은 좀 인정해 준다, 안 해준다?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등기부 취득소. 이해하겠나요? 자, 한번 개념 볼게요. 자, 민법 245조 2항은 이른바 등기부 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즉,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가 10년 동안 자주 점유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이는 부동산의 일반 시효 취득의 점유기간이 20년인데 반해서 등기부 시효 취득의 점유기간을 10년 함으로써 등기가 점유기간을 10년이나 단축시켜준 효력. 다시 말하면 등기가 10년 동안 점유한 것처럼 효과를 갖게 되는데 이를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여섯 번째. 그래서 점유적 효력은 인정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거 안 생각 안 해도 돼요. 자,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나오는데 이건 이거예요. 아까 여러분이 전세가 이렇게 3년 동안 들어갔다가 전세권은 3년이 끝나는 순간 소멸한다고 했죠? 그 3년이 끝나는 순간 이 전세권은 무효예요, 무효. 근데 이렇게 말소 등기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요거와 똑같은 이중 전세가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이 한 전세권 소유자, 전세권이 한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이런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그래요. 이 전세권 등기가 비록 무효하더라도 요거와 똑같은 등기가 들어오려면 요 등기를 먼저 뭐 하고 하라? 말소하고 하라. 그게 이제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그래요. 거기 이제 개념 보세요. 1번 등기가 존재하고 있는 사항, 비록 그것이 실체법상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유무효를 막론하고 형식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법에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서 그것을 모하지 않고서는, 그렇죠, 말소하지 않고서는 그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효력을 후등기 저지, 예컨대가 돼 있죠. 기억,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 양립이 불가능한 또 다른 전세권 등기는 수리해 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게 후등기 저지력 때문입니다. 니은도 한번 볼게요. 일정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 보존등기가 격리됐으면 진짜 소유자더라도 그 보존등기를 모하지 않고서는, 말소하지 않고서는 또 보존등기 할 수가 없다. 이중 보존등기가 안 되거든요. 이런 효력을 후등기 저지력 때문에 그렇다. 그냥 개념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앞에가 중요해요. 자, 앞에. 거기 236페이지에 그 가로 3번에 순위 확정적 효력이 있어요. 236페이지. 그거 줄 쳐내야 되고요. 별표 하나 쳐놓고 오른쪽에 그 4번에 추정력이라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그 추정력 앞에다가 권리자 하나 써놓고 그 별표 쳐야 돼요. 두 개는 다 민법에서 또 나오고 그러해요. 민법에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효력이라는 겁니다. 자, 우선 순위 확정적 효력 먼저 볼게요. 왼쪽 페이지. 동그라미 1번 먼저 볼게요. 자, 등기가 실행되면 그 부여된 순위 번호대로 그 등기의 순위가 확정되는 효력을 말하는데 2번. 자,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된 둘 이상의 권리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그 등기한 순서에 따르는데, 즉 등기의 순서는 등기부 중 같은 구는 순위 번호고 다른 구는 접수 번호 이렇게 써 있죠. 자, 이 얘기입니다. 자, 요 부동산에 잠깐 저 볼게요. 여러 권리가 지금 등기돼 있잖아요. 전세권, 저당권,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은행에 가서 돈을 안 갚으면 저당권 했다가 경매가 들어가죠. 그죠? 그럼 법원에서 경매 배당 순위를 어떻게 해줄 것이냐. 어떤 등기가 1분 1차라도 등기소에 빨리 왔느냐. 그 등기의 순서에 따라서 배당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 빨리 원수가 먼저 1순위겠죠. 그죠? 자, 근데 같은 구끼리.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전세권, 저당권, 을구라는 같은 구에 있죠. 같은 구에 있는 권리 순위 배당은 순위 번호가 빠른 등기를 우선적으로 해줘요. 그 전세권이 지금 저당권보다 빠르죠. 그럼 이 전세권이 저당권보다 우선순위야. 그래서 같은 구는 순위 번호예요. 근데 다른 구라는 것은 갑구와 을구에 있는 권리가 다른 구죠. 자, 갑구의 요 집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있고 전세권, 저당 이건 다른 구에 있잖아요. 요거는 순위 번호 가지고는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슨 번호? 접수 번호. 우리 접수 번호는 매년 등기소에서 1월 2일부터 접수 번호 부여되거든요. 자, 보세요. 이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2월달 행위됐다고 해서 접수 번호가 이렇게 21호 이렇게 써 있어요. 자, 전세권 설정 등기가 5월달 행위했다고 해서 접수 번호 31호 이렇게 써 있네요. 그럼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빠르죠? 지금 먼저 가는 거니까. 그래서 같은 구에 있는 권리사항과는 순위 번호, 다른 구는 접수 번호. 그 접수 번호가 빠른 게 우선순위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나중에 이 접수 번호는 갑구을구 순위 결정할 때만 필요하기 때문에 갑구을구에만 접수 번호가 있지 표지부에는 접수 번호가 없어요. 그건 나중에 보시기로 하고. 자, 근데 지행이 되는데 이제 순위를 끌어올리는 거 지금 다 봤어요. 자, 잠깐 이거 기억나요? 자, 부기 등기 있었죠? 1-1 그죠? 부기 등기는 주등기 순위 있었잖아. 맞죠? 근데 이제 부기 등기 상호간은 그 순서라는데 순서는 같은 곡이 부기 등기 상호간은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똑같아요. 자, 여러분 1-1이 있고 1-2가 있을 수 있죠. 그럼 1-1이 빨라요? 1-2가 빨라요? 1-1이 빨라요. 그래서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다른 거는 접수 번호 그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거 좀 전에 아까 우리 가등기 했다가 본등기 할 수 있었죠.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이해한다고 그랬었잖아. 그죠? 자, 그리고 지난주에 여러분 전세권이 설정됐다가 이게 불법 말소되면 이걸 다시 살리는 것을 우리가 말소 회복 등기죠. 말소 회복 등기 옛날 등기 그대로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말소 회복 등기 때문에 종전 무슨 전? 그죠? 종전 순위를 그대로 유지시켜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이 써 있어요. 여러분 그 제일 밑에 핵심 다짓기 부분 보세요. 핵심 다짓기 있어요? 네, 보세요. 자, 점 먼저 보세요. 같은 부동산에 관한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는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자, 등기의 순서는 등기부 중 같은 구끼리 이걸 동구라고 하죠. 동구는 상호 간의 순위는 순위 번호해야 하고 다른 구를 별구라 하거든요. 다른 구에서 한 등기 상호간은 접수 번호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그냥 밑에 그거는 그냥 별표만 하나 쳐놓으세요. 대지권 이렇게 써 있어요. 대지권에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쭉 그다음에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접수 번호라고 있을 거예요. 그거 접수 번호, 순위 번호가 아닙니다. 그거 나중에 제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대지권 나오면 그냥 접수 번호다 이렇게 순위는 그렇게 해주고. 자, 밑에 부기 등기 보세요. 부기 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따른다 써 있죠. 그리고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 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그 등기의 순서에 따른다 써 있죠. 그 다음에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의한다 이렇게 써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소 회복 등기는 종전이라고 했잖아요. 종전 순위고 등기와 동일한 순위와 효력을 유지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 이제 네 번째 효력이 이제 추정적 효력. 이게 이제 굉장히 여러분한테 중요해요. 중요해요. 그래서 나중에 아까 그 여기 암기사항이 있는데요. 같은 곳끼리는 순위 번호고 다른 곳은 접수 번호죠.
그 같을 동자에서 동순, 다를 별자, 별자 이렇게 암기해요. 동순, 별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대지권 나오면 순위는 접수번호라고 했죠. 나중에 대접 이렇게 암기해요. 그 나중에 이제 볼 거고요. 보시고. 자, 네 번째 효력이 이제 중요해요. 추정적 효력이라고 나오거든요. 자, 의 한번 읽어볼게요. 237조. 이거 민법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등기가 존재하면 설령 무효인 등기라 하더라도 그에 상하는 실체적 권리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 효력을 등기의 추정력인데, 이에 따라서 등기의 진실성을 부인한 자들이 그 사실을 주장하고 뭐 할 책임? 그 입증 책임 문제입니다. 입증 책임 있고 반대 증거에서 추정력이 깨지는데, 이 추정력은 민법에 명문 규정이 없고 판례상 인정된 효력이 추정력입니다. 그래서 이 추정력이 판례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시험에 등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이런 겁니다. 즉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렇게 등기되면 을이 소유자로 소송이 걸릴 때 추정해 주고요. 이렇게 저당권이 은행에 이렇게 행해지면 은행이 적법한 저당권자로 추정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라고,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인정 효력이 추정력인데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집에 대해서 지금 갑에서 이 집이 지금 을 앞으로 등기부에 지금 소유권이 이전이 이렇게 넘어왔죠. 그죠? 근데 병인 법원에 나타나서요. 우리 서류를 위조해서 자기 집인데 이전 내게 갔다고, 이전 내게 된 걸 말소해 달라고 이렇게 말소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법관 입장에서는 이 집의 소유자를 인정해 줄 때, 그죠? 등기부 안에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등기부 밖에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줘야 돼요? 등기부 안에 있는 사람을 소유자로 인정해 주지. 왜? 등기라는 것은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이 관여해서 우리들이 서로 갖다 주면 심사해서 등기부에 적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판사도 이런 절차를 거쳐서 등기부에 적었을 것이라 인정해줘서 등기부에 나와 있는 사람은 소유자로 인정해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당사자가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고. 예.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서 판례가 인정 효력이 추정력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나중에 보시면 이 추정력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 안 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 추정력을 인정해 주는 부분은 인정 안 해준다, 안 해주는 부분은 인정해 준다면 안 돼. 그럼 전 먼저 그냥 쭉 설명을 한번 하고 나갈까요? 이 추정력은 우선 권리의 적법 추정력이라, 이렇게 저당권이 등기되어 있으면 은행이 저당권자로 추정해 주고, 자, 은행이 저당권자가 되려면 꼭 돈을 빌려줘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저당권이 존재하면 이 돈을 이제 피담보 채권이라고 하거든요. 그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해 줘요. 지금 이렇게 3억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행이 은행한테 3억을 빌린 것으로 추정해 줘요. 나는 2억밖에 안 빌렸어. 근데 등기부에 3억 이렇게 적혀 있네. 그럼 2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는 입증. 또 어디도 미치냐면 등기 원인에도 미쳐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간 등기 원인이 이렇게 매매로 적혀 있으면 우리 매매라는 원인으로 사온 것을 추정해 줘요. 왜? 매매 계약서를 갖다 줬으니까 등기소에서는 매매라고 적어 줬을 거 아니에요. 자, 만약에 증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 하라 그 얘기예요? 입증하라는 거예요. 매매로 적혀 있으면 매매로 사온 거 추정해. 증여로 적혀 있으면 증여로 사온 거 추정해 주고. 또 뭐에도 미치냐면 등기 절차에도 미쳐요.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온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이나 경매에서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은 적법한 허가 절차, 경락 절차를 거친 것으로 추정해줘서 이 사람이 그 권리자가 아니라는 것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것을 반대 당사자들이 뭐 하라고요? 입증하라고요. 또 이 추정력은 이렇게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권리 변동 당사자 간에도 인정해 줄 것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소유권 보존 느끼와 이전 느끼를 달려봐요. 특히 소유권 이전 느끼는 자, 제3자에서뿐만 아니라 전 소유자에 의해서도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을 추정해줘서 이 사람이 소유자가 아니라는 것을 반대 당사자가 입증하다 그러게. 근데 우리 소유권 보존 느끼는 달리 봐요. 예를 보세요. 자, A가 이 건물을 신축해서 갑한테 팔지도 않는데 갑이 사서 보존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는 거죠. 이렇게 보존된 사람은 소유권이 보존됐다는 사실만 추정이지 이 사람부터 사서 보존했겠다는 추정이 없었어요.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진다고 그래요.
깨져서 이때는 이 보존인기 명의 측에서 양수에서 보존인기다는 것을 입증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판례는 이렇게 보존인기, 이전인기 달리 뭐냐면 소유권 이전인기는 공동이고 원인고 절차도 다 미치니까 전 소유자 인정해줘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인기는 단독 신청이고 권리 변동이라는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추정력이 깨진다.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아까 소유권, 자 우리 이전인기는 전 소유자에 대해서도 추정력이 인정해 줍니다. 근데 소유권 보존인기는 전 소유자에서 추정력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 우리 저당권은 저당권뿐만 아니라 피담보 채권을 추정해 주고 원인도 미쳤고 절차에도 미쳤다고 그랬죠? 근데 보존인기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먼저 잠깐 볼까요? 자 보세요. 그 추정력의 인정 여부 부분 보세요. 자 동그라미 2번에 기억입니다. 기억. 어떤 등기가 있으면 비록 무효인 등기라도 그에 대항하는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 물론 이런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실행된 것이라고 추정해 줍니다. 따라서 농지 매매에서 소유권 이전 인기가 경려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받은 사실이 추정되고, 매각은 경매죠. 경매 허가 결정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인기가 경려되면 법원에 적법한 경매 허가 결정이 있었던 사실이 추정이 됩니다. 니은 이 추정력은 니은을 조금 이따 볼 거예요. 디귿 보세요. 디귿의 두 번째 줄 보세요. 두 번째. 판례는 등기 원인에까지도 미친다 이렇게 써 있죠. 예컨대 매매라는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인기가 경려되면 매매라는 원인이 추정되기 때문에 그 부존재나 무효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뭐 하라는 거죠? 입증을 하라는 겁니다. 자, 니을은 소유권 이전 인기라고 써 있죠. 그죠? 소유권 이전 인기 명의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 명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것을 추정해서, 즉 권리 변동의 당사자 간에도 추정력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미음은 소유권 보존인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소유권 보존인기는 소유권이 진실하게 보존됐다는 것만 추정력이 있지 권리 변동에 관해서는 추정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인기 명인이 이전의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전 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해버리면 그 보존인기 추정력은 깨져서 그 보존인기 명인 측에서 양수 사실의 입증 책임이 있고, 자 비읍 보세요. 등기된 모든 부동산의 물권은 적법한 추정 영역이 인정되므로 저당권 설정 등기되어 있으면 저당권 존재뿐만 아니라 이에 해당하는 피담보 채권도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을 해줍니다. 자, 근데 저 보세요. 이제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선 이 추정력은 권리에 관한 추정 때문에 이 권리 등기가 되어 있는 갑구 울구에만 추정력이 있지 우리 표제부에는 추정력이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이 추정력은 등기부에만 추정력이 인정해줘요. 그래서 우리 토지대장이나 건축물 대장에는 추정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등기부에도 있고 대장에도 이 추정이 있으면 입증할 사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등기부에는 소유자가 갑에서 을로 왔거든요. 근데 대장에는 소유자가 갑이에요. 그럼 둘 다 추정력이 인정해주면 누가 입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정력은 등기부에만 미치지 대장에는 인정해주지 않고요. 또 추정력은 아까 봤던 그 종국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이런 거 뭐지? 아까 우리 가등기가 있었죠, 그죠? 우리 가등기는 무슨 효력만 있었어요? 순위 보존 효력이지 다른 효력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법에 소유권 판례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되어 있다고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 할 수 있는 권리 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해 주지 않아요. 가등기는 순위 보존 효력, 다른 효력은 없고요. 또 이 추정력이 인정받기 위해서는 살아있어야 돼요. 사망자나 허무인은 허무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이티, 가공인 뭐 이런 건 추정력이 없어요. 그 하나 중요한 게 나와요. 혹시 그 민법 이거 배웠나 모르겠네요. 민법 200조에 점유의 추정력이라는 거 혹시 배웠어요?
아직 안 배웠나요? 자, 점유의 추정력은 어떤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 적법한 권한에 의해서 점유한 것으로 추정해 주거든요. 자, 여기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 인정해 줄 것인가예요. 쉽게 그럼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이 강의를 마치고요. 집에 갔더니 도둑님이 여러분 집을 딱 점유하고 있어요. 나가라 그랬더니 너 민법 200조 배워왔지? 민법 200조 봐. 점유한 사람이 권리자야.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다시 학원에 나와야 돼? 자, 너는 민법만 있냐? 등기법 봐라 그러죠. 그죠? 등기부에는 등기부의 권리자가 추정력이 있다. 만약에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이 등기된 부동산 인정해주면 여러분 여기 나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맨날 집만 짓고 있어지. 그래서 민법 200조에 나와 있는 이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에만, 움직이는 동산에만 미치지 부동산을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근데 요거 하나 중요해요. 아까 요 표현 때문에 어려웠죠. 아까 등기부 취득서에서 점유적 효력이라고 있었죠. 응? 점유적 효력은 인정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아까 점유적 효력. 점유적 효력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었지. 등기부에 10년 동안 점유하면, 응? 10년 동안 그 부동산을 점유한 것처럼 인정해줬잖아. 그걸 점유적 효력이라고 그러죠. 그걸 인정해? 주지. 근데 앞에 표현에 이렇게 점유의 추정력 이렇게 나오거든요. 점유의 추정력은 등기된 부동산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같은 점유라는 표현이 나오기 때문에 좀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해하겠어요? 네, 그 표현 하나 아까. 그래서 제가 점유적 효력은 인정해주지만 민법 200조의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요 내용들 한번 책 쓴 거 볼까요? 앞에. 자, 237페이지에 그 니은 보세요. 237페이지고 추정력이 인정 범위에서 니은이 있죠? 자, 등기의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만 인정되곤 부동산 표시란의 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인정 안 되는 거 쭉 보는 거예요. 그죠? 제일 밑에 가등기 보세요. 시옷. 제일 밑에 시옷 있어요? 네. 자, 가등기 경우에도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등기가 있다고 해서 번등기를 청구할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습니다. 자, 넘기셔서 지읒 보세요. 지읒. 지읒 있어요? 예, 지읒이 이제 주의해야 됩니다. 민법 200조는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여 있는데 이러한 점유의 추정력과 등기의 관계에서 학설이 대립됐지만 등기된 부동산에는 점유의 추정력은 인정된다, 배제된다. 배제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따라서 등기 명의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는 등기 명의인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해 줍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오른쪽에 여러분 가로 5번 있었잖아요. 5번. 점유적 효력. 응? 점유적 효력. 그건 인정해 줬어요? 안 해줬어? 그건 해줬지. 등기되어 있으면 등기부 취득서에서 여러분 점유한 것처럼 인정해 줬잖아. 10년. 그건 인정해 주지만 이쪽에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지? 그렇죠. 않는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에서 제일 밑에 그 3번, 4번만 볼게요. 제일 밑에 3번, 4번 있어요? 네, 그거 볼까요? 자, 사자 명의라고 되어 있죠? 즉, 죽은 사람 명의의 등기나 허무인 명의의 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고, 자, 마지막으로 건축물 대장이라고 되어 있죠? 권리의 추정력은 등기부에 대해서만 인정될 뿐, 대장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축물 대장이 소유자로 등재됐다는 사실만 가지고 그 사람의 소유자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등기부 미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등기의 효력이에요. 그 중에서 앞에 봤던 여러분 그 236페이지에 그 순위 확정적 효력이라고 써 있어요. 그거 3번하고 오른쪽에 권리 추정력이라고 써 있죠. 이 두 가지만 총칙에서는 잘 아시면 돼요. 먼저 효력에서는.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 자, 이제 그 뒤에 가볼게요. 240페이지에 보면, 등기 유효 요건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써 있어요? 네, 그 제일 밑에 등기 유효 요건 써 있죠?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유효의 반대가 뭐죠? 무효죠, 무효. 그래서 결론입니다. 어떤 등기가 행해졌을 때 그 등기는 유효인데 무효라면 안 되고요. 무효인 등기인데 그걸 유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결론만 아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우선, 자, 등기가 유의하기엔 요건, 뭐 형식적, 실체적 이런 거 알 필요는 없어요. 우선 29조의 등기인데, 이거 지난주에 했었죠. 29조가 각하사유라고 했잖아요. 등기가 각하시켜야 되는데, 이걸 실수해서, 간과해서 그 등기가 실행됐을 때, 그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는 나라마다 입법 정책의 문제인데, 우리나라는 1, 2호와 29조 3호 이하를 나눠봤다고 그랬잖아요. 자, 29조 1호가 관할의 위반 느끼고 2호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인데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는 결론이죠. 그죠? 우리 실체관계 보합령을 묻지 않고 유효했어요. 당연 무효. 당연히 무효고 등기가 발견하면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기억 하나도 안 나나요? 지난주 있었잖아. 그죠? 자, 이런 거 있었잖아. 그래요. 뭐 일주일 지나면 지금은 뭐 생각날 일이 없죠. 생각나면 뭐 한 번 듣고 마는 거죠. 그죠? 다 계속 까먹죠. 그리고 법률 용어도 많고. 그러니까 왕도가 없어요. 계속 반복해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있었잖아요. 자, 갑이 이렇게 신사동에다가 건물을 신축했어요. 이 신사동이 은평구 신사동이에요. 그럼 보존느끼를 은평구에 가서 해야 되죠? 가만히 봤더니 근데 신사동이 강남에도 있네? 옳지. 강남에 가서 등기해 놓으면 집값이 올라가겠구나. 그 은평이 진 사람이 강남 등기도 갔어. 그리고 강남 등기도 받아줘서는 안 되겠지. 네 동네에 가라라고 관할 위반이다 해서 29조 1호에서 각하를 시켜야 돼요. 근데 강남 등기도 그냥 실수해가지고요. 같은 신사동이니까 보존느끼를 행위됐다는 거죠. 그죠? 이런 느끼들은 강남 느끼시 필요가 없는 느끼 행위됐잖아요. 이런 느끼들은 유예했어요. 당연 무효. 당연 무효고 나중에 발견하면 어떻게 말소? 그렇죠. 직권으로 말소한다고 그랬죠. 2호도 마찬가지죠. 우리 등기되지 않는 물건. 여러분 모델하우스는 등기가 될까요? 예, 이 모델하우스는 분양이 끝나면 뜯어가 보죠. 등기가 안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강남 등기소에 옆에 모델하우스 신청해놓고 보존느끼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럼 등기하는 받아줘서는 안 돼요. 그건 등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닙니다. 사건이. 그래서 29조 2호에서 각하시게 돼요. 근데 등기하는 자기도 분양 받았고 그래서 해줬다는 거죠. 역시 이런 등기들은 등기수 있을 필요가 없는 게 행위이기 때문에 유효 당연 무효. 당연 무효. 어떻게 말소? 직권으로 말소시킵니다. 1, 2호 위반 이렇게 행위됐을 때. 근데 3호 이하 있었잖아요. 그죠? 자, 우리 3호가 이제 우리 대표 선수가 권한이 없는 자, 무권 대리 신청이고, 자, 우리 9호는 첨부조로 우리 아까 가져간 안 가져간 위조서류 이런 것들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죠. 자, 갑에서 요 집을 을한테 팔았어요. 이전 등기를 할 때 우리가 등기를 다 법무사한테 부탁하죠. 그죠? A라는 법무사한테 위임을 줬어요. 이 사람이 잘한다고 그랬어. 그리고 A라는 법무사가 등기소 가야 되잖아요. 근데 A라는 법무사 바빠서 자기 친구인 B라는 법무사를 내서 이 사람이 가버렸네. 그럼 B라는 법무사들은 우리들한테 위임받지도 않았잖아요. 그럼 등기소에서 너는 권한이 없는 자다. 무권 대리인 신청이다 해서 29조 3호에서 각하시게 돼요. 근데 등기하는 같은 법무사니까 잘해줬을 것이다 라고 더 인정해줘서 했어서 우리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갔을 때, 자, A라는 적법한 법무사 하더라도 소유자는 을이죠. 위임받지 않는 B가 있어도 소유자는 을이죠. 그래서 이렇게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이 일치하면 이걸 실체관계에 부합하다 그러죠. 그죠? 예, 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이 등기는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직권 말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몇 호만 직권 말소? 1, 2호만. 자, 우선 여기까지 볼게요. 자, 우리 교재 잠깐 보죠. 자, 241쪽에 그 가로 2번입니다. 형식적 하자의 부존재 써 있어요. 네, 볼까요? 등기 신청은 법 29조에 각허의 각하사유 등 형식적, 우리 지난주 했었잖아요. 그죠? 네, 형식적 하자가 있으면 등기한이 그 등기 신청을 각하해야 되는데, 그러나 29조에 각호에 각하사에 해당하는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가 실행된 경우 법률 관계는 다음과 같다. 이렇게 돼서, 자, 1번 29조 1호와 2호의 하자를 간과하고 실행한 경우, 즉 등기한이 실행한 등기가 관할의 위반 등기인 경우 또는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그 등기는 실체관계 보합령 여부를 불문하고 어떤 무효? 그렇죠. 당연히 그건 무효인 등기라는 겁니다.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29조 3호 이하의 하자를 간과하고 실행된 경우 써 있죠? 자, 등기한이 실행한 등기가 법 제29조 3호 내지
11호의 규정에 있는 하자가 있더라도 그 등기는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하다? 그렇죠. 유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그 참고하면 뭐라고 했죠? 그죠? 참고 있죠. 오른쪽 페이지 참고. 채권자 합의, 물권자 합의가 없습니다. 마치 이러한 것들이냐? 매매 계약서 등 관계 문서를 뭐해서? 위조죠, 위조. 예, 문서 위조에서 이전 등기로 가면 구호에서 각하시켜요. 그런데 이게 격려됐다 하더라도 후에 이에 부합하는 채권적 합의 및 물권적 합의가 있을 때는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뭐하다고요? 그렇죠, 유효합니다. 그리고 D페이지 하나, 다른 거 안 봐도 돼요. 그 D페이지 한번 보세요. 동그라미 2번 있었잖아요. 네. 무권 대리에 의한 등기 신청 써 있죠. 네. 무권 대리에 의한 등기 신청 역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뭐하다? 네. 유효합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사망자 명의의 등기도 사망한 자의 공동 상속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면 그 등기도 뭐하다 되어 있죠?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쭉 보고 나서 책을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등기 유효, 무효를 지금 쓰는데, 자, 여러분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약한 것과요. 자, 우리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이 주체, 객체, 종류가 일치해야 그 등기가 유효하지. 이게 불일치하면 이걸 질적 불일치라고 해서 전부 불일치해서 그 등기는 다 무효다 그래요. 이런 겁니다. 자, 갑이 이 집을 을한테 팔았어요. 계약을 갑과 을이 했어요. 근데 등기부에는 병이 산 거로 등기되어 있네. 이 등기 유효일까요? 무효? 무효예요. 병은 사지도 않았는데. 주체가 다르면 무효예요. 또 객체가 달라요. 갑과 을이 토지를 팔았는데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이 등기되어 있네. 이 등기 유효, 무효? 무효예요, 무효. 또 계약 내용이 달라요. 전세 계약했거든요, 갑과 을이. 근데 등기부에는 저당권이 행해졌네. 이런 등기들은 유효, 무효? 무효예요. 그래서 계약한 것과 등기부에 기록된 주체, 객체, 종류가 다 다르면 그런 느낌은 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근데 이거 혹시 여러분 민법에서 여러분 중간 생략 등기라는 거 배웠어요? 응? 중간 생략 배웠죠? 네. 중간 생략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하다 그러죠? 이런 거죠, 여러분. 요 집을 갑이 이렇게 건물 하나 이렇게 요 집을 신축했다가 을한테 팔고 우리 병한테 팔 수 있죠? 그럼 을한테 소유권이 이전이 넘어간 다음에 그죠? 또 병한테 소유권 이전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되면 여러 가지 세금이 나오니까 이거 탄료하기 위해서 최초 양도인으로부터 최종 양수인 앞으로 직접 등기가 행해지는 것을 우리가 우리 중간에 앞에 등기 생략됐다고 해서 이걸 중간 생략 등기죠. 우리 중간 생략 등기도 원칙적으로 처벌은 받아요. 그렇지만 뭐에 부합하면 실체관계, 즉 현실상 주인과 등기부상 주인만 일치하면 요 등기들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 그래요. 근데 이제 요 중간 생략 등기가 여러분 무효인 지역이 하나가 있죠. 그죠? 어떤 지역은 무효일까요? 그래요. 토지거래 허가 지역의 중간 생략 등기예요. 자, 국가가 이 토지거래 허가 지역을 정한 목적이 이렇게 미등기 전매인 중간 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정한 거거든요. 그럼 이 지역에도 유효하다고 하면 이 지역을 정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중간생략이 유효한데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만 뭐다? 중간생략은 무효다. 그거 하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생략 한 유형으로서 이 모두 생략 등기라고 나오는데 천몰이 앞으로 등기 생략한 건데 그래서 매수인이 한 보존 등기 이런 거죠. 자,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자, 그러다 갑이 을한테 팔았네요. 그럼 원칙적으로 등기는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행해진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와야 되죠. 근데 갑이 자기 앞으로 보존 등기 되면 세금이 나오니까 을이 건물을 신청한 것처럼 을이 직접 등기소에 가서 을 앞으로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 하는 것을 천몰이 앞으로 등기가 생략돼서 이걸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원칙적으로는 받아주지 않아요. 우리 지적법 보존 등기 배울 때 보존 등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대장이 최초로 소유자로 등록된 자가 보존 등기 하듯이 대장상 이전 받은 자가 오면 안 받아주는데 등기한 이걸 실수해서 받은 것을 모두 생략 등기라고 해요. 모두 생략 등기 처벌은 받아요. 등록세가 몇 배 이상 과태료를 물리게 하지만 역시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즉 등기부상 주인과 현재 주인만 일치하면 요 등기도 유효다, 무효다? 유효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자,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느낌입니다. 즉 이겁니다. 자, 갑에서 을 앞으로 이 집이 실제 소유권이 넘어간 등기 원인이 증여인데 증여세가 많이 나오니까 이렇게 매매로 넘겼다 하더라도 역시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무효를 해야 되는데 역시 판례는 처벌은 받습니다. 근데 역시 실체 관계만 포함하면 요 등기들도 다 뭐하다 그러죠? 그렇죠. 유효한 등기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무효했던 등기를 자, 유용한 등기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여기 이제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그러거든요. 여기 우리 판례는 권리의 등기 유용과 사실의 등기 유용을 달리 봤는데 자, 이겁니다. 이렇게 집주인 갑이 말해요. 은행에 가서 이렇게 3억을 대출을 해줘서 대출을 받았다가 자, 3억을 갚았어요. 그럼 저당권 뭐 해야 되죠? 말소. 근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돈 필요해가지고 또 이게 말소 안 한 상태에서 똑같이 가서 3억을 똑같이 빌렸다는 거예요. 그럼 요 등기와 요 등기 똑같죠, 그죠? 그럼 요 말소 등기, 설정 등기 비용이 들어가니까 요 등기 똑같아서 요 말소 등기와 설정 등기 사이에 손해보는 요 이해관계가 없으면 옛날 등기 써먹어도 인정해 준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인정해 주지 않는 게 하나 나와요. 보세요. 자, 이 갑이 이 건물을 신축했어요. 1월달. 그래서 1월달에 갑이 보존 등기를 행해줬어요. 근데 9월달에 이 지역에 태풍이 날아와서 이 목조 건물이 폭삭 멸실이 돼버렸어요. 그럼 멸실 등기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건축 공법이 발달해서 복개 공사 때문에 멸실 등기 안 했다가 건축 공법 발달해서 갑이 그 터에다가 10월달에 똑같은 건물 하나 신축했다는 거예요. 그럼 신축된 건물을 팔려면 보존 등기 해야 되죠? 그때 이 멸실되기 전에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에 보존 등기로 써먹을 수 있을 것이냐 돼요. 써먹을 수 없다. 그래 우리 판례는 왜? 이 건물과 이 건물 다르잖아요. 그리고 써먹으면 이거 써먹고 또 보존 등기 또 써먹고 그러면 이중 보존 등기가 등장하겠지. 그래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그 내용들 쭉 적혀 있거든요. 우선 요 결론 먼저 하고 나서 거기 읽어볼게요. 나중에 이제 우리 필수서 나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을 거예요. 왼쪽은 이제 무효인 등기인데 이걸 유효하면 안 되고, 이쪽은 유효인 등기예요. 그걸 무효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자, 그러면 또 보세요. 아까 29조 몇 호는 무효죠? 1호하고 2호죠, 1호. 그죠? 관할에 위반 등기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 이건 무효 있었죠. 근데 몇 호 이하는 유효 있었죠? 3호 이하. 그래서 아까 3호 대표님 무권 드리는 거, 위조소 이런 거 배웠죠, 그죠? 이런 것들은 유효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중간생활기 유효, 무효. 유효. 근데 어느 지역에서 중간생활기는 무효? 그렇죠. 토지거래 허가 지역에서는 무효 있었죠, 그죠? 유효 먼저 볼게요. 아까 모두 생략 등기라고 있었잖아요. 양수인양 보존 등기 있었죠? 이것도 실제 관계에 부합하면 뭐였고요? 유효. 그리고 아까 원인이 실제와 다른 거, 증여인데 매매로 넘긴 거 있었죠? 이것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면 유효해졌죠? 자, 근데 무효인 등기에서 아까 질적 불이치, 계약한 것과 등기부에 기록된 주체나 객체나 종류가 다 그렇지 느끼는 뭐하죠? 무효. 맞아요? 네. 자, 그리고 아까 마지막으로 멸실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 한 것도 유효, 무효. 그럼 무효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은 다 무효인데 이걸 유효다 이러면 안 되고, 이쪽은 유효인 등기인데 이걸 무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교재 한번 243페이지에 쭉 내려다가 동그라미 1번 하나 보시면 돼요. 그 가로 3번에 1번 질적 불이치라고 써 있어요. 네, 그 부분 볼게요. 질적 불이치. 이미 성립한 권리 변동 내지 당사자 간의 물권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물권 변동과 등기와의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을 정도의 불이치가 있으면 그 등기는 뭐하다? 무효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돼 있죠. 권리의 주체나 권리의 객체나 권리의 종류가 불일치한 등기는 다 뭐하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그 뒷페이지 가보죠. 자, 그 가로 4번에 중간 생략 등기라고 나와 있죠? 거기 동그라미 2번 볼게요. 1번은 의니까. 의니까 2번 보죠. 관계 당사자 간의 전원 간에 중간 생략 등기에 관한 합의가 있었던 것처럼 관계 서류가 위조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신청해서 중간 생략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것이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중간 생략 등기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그 등기는 뭐하다? 그렇죠. 유효합니다. 근데 아까 어느 지역은 무효라고 했어요?
토지거래. 그게 이제 3번입니다. 그러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허가구역 내의 토지에 대해서 중간 생략 등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최초 매도인과 최종 매수인을 당사자라는 토지거래 허가받아서 최초 매도인부터 최종 매수인 앞으로 격려된 소유권 등기는 적법한 허가 없이 격려된 등기로서 뭐하다? 무효입니다. 무효. 자, 4번이 이제 모두 생략 등기죠. 4번 볼게요. 자, 미등기된 부동산에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 명으로 보존 등기하지 않고 최초 소유자 명의 양수인 명으로 보존 등기한 이른바 모두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아까 안 받아준다고 그랬죠? 근데 이미 격려된 모두 생략 등기도 실체 관계에 부합하는 한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하다는 겁니다. 자, 오른쪽에 5번 볼게요. 실제와 다른 원인에 의한 등기입니다. 자, 물권행위와 등기는 부합하는데 다만 그 등기의 원인만이 다르다. 예컨대 돼 있네요. 증여에 의한 소유권 있기를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에 했다든지 또는 법률행위의 무효 취소 해제돼서 물권이 복귀할 때 그 등기의 원상 회복 방법으로 이전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이전 등기 행해졌을 때 이들도 역시 실체 관계에 부합한 점에서 그 유효성을 뭐하고 있다?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무효 등기의 유형 볼게요. 처음에 그에 부합하는 실체 관계가 없어서 등기가 무효했으나 나중에 실체 관계를 갖췄을 때 그 등기를 말소하지 않고 그 등기를 유용한 등기로 유용할 수가 있는데 2번 자, 건물이 멸실돼서 무효로 된 멸실 건물의 보존 등기를 동일하게 다시 건축한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로 유효한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않는다는 것은 무효다 그 얘기예요. 무효입니다. 근데 3번 볼게요. 유효하게 등기된 저당권에 피담보 채권이 변제 등으로 인해서 소멸해서 저당권이 소멸해서 저당권 등기가 무효로 된 후 동일한 내용의 채권이 새로 성립됐을 때 그 저당권 설정 등기 유용 합의 이전에 등기부상 새로운 이해관계를 갖게 되는 제3자가 없는 때 한해서만 그 무효했던 저당권 설정 등기를 새로운 채권 담보라는 저당권 설정 등기로 유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저게 지금 이제 무효 등기의 그 유용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뒤에 246페이지에 그 문제 하나 있어요. 그거 하나만 보고 좀 쉬었다 갈게요. 예제 보세요. 등기의 효력이다. 옳은 거 찾죠, 그죠? 자, 실체적 권리관계 소멸에서 무효했던 담보가등기, 아까 저당권이나 담보가등기 다 같은 내용이거든요. 담보가등기도 이해관계인 제3자가 있기 전에 다른 채권을 담보로 하기 유용하기로 합의했다면 그 등기는 뭐하다? 유효합니다.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2번 볼게요. 건물이 멸실됐죠, 그죠? 그래서 무효했던 소유권 보존 등기를 이해관계인 제3자 있기 전에 우리 신축된 건물에, 그죠? 신축된 건물에 유용하기라는 그 합의는 유효, 무효? 무효죠. 아까 멸실된 건물 보존 등기, 신축된 건물 보존 등기를 써먹을 수가 없다 그랬었죠. 또 3번 보세요. 갑소유 미동산의 을이 매수해서 을명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 써 있죠. 이게 양수인이 아까 보존 등기잖아요. 모두 생략 등기잖아요. 그럼 그 등기 유효, 무효? 유효했었지. 처벌은 받지 마, 그죠? 4번. 아까 부동산이 증여인데 등기 원인을 매매로 해서 소유권이 이전이 했다 하더라도, 그죠? 그 등기 유효, 무효? 유효했었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토지거래 허가지역에서, 그죠? 중간 생략 이렇게 써있죠. 그럼 무조건 마지막 줄만 보면 돼요, 그죠? 그 소유권 이전 등기는 토지거래 허가지역의 중간 생략이잖아. 그 이전 등기는 유효, 무효? 무효인데 그걸 유효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봤더니 지금 결론이잖아요. 잠깐 봐세요. 아까 1, 2호는 당연히 무효죠. 그리고 질적 불이치 무효고, 그다음 신축된 건물의 보존 등기를
멸시된 건물의 보존기를 신축된 건물의 보존기를 유효 무효? 무효지 무효. 근데 3호 이하 유효했었죠. 중과신했기도 유효. 근데 어느 지역은 무효? 토지 거래 허가죠. 아까 양수인양 보존기 모두 생산특기 있었죠. 유효 무효? 유효. 또 아까 실제와 다른 원이 있었잖아. 증여 대 매매로. 이것도 유효 무효? 유효. 그래서 결론만 아시면 돼요. 요 등기 유효인지 무효인지. 그래서 요 무효있던 등기를 유효로 하면 안 되고 유효인 등기를 무효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예, 그거 잠깐 보시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는 볼게요. 이가 쌕쌕 나나?